반갑습니다. 김민건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렵기도 한 상담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는데 정말 불안함 같은 게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 주얼리처럼 재료 주얼리, 금속 주얼리처럼 순금 같은 경우에는 뭐 99.99%다. 그리고 뭐 18K는 뭐 75%짜리다. 그리고 14K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58.5%짜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이렇게 금속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꽤 큰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과거에 이제 구매를 했던 거를 저희가 매입 상담을 할 때 사실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 좀 첫 구매를 잘못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이아몬드 가격에 대한 방어가 안 됐었던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사용도 좀 잘 못하고 좀 결혼할 때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를 받았지만 아까워서 사용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놓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뭐 육아를 하면서 이제 좀 살림을 하면서 좀 걸리는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장롱 속에 보관만 하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또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던 뭐 장롱 속 안에 있는 뭐 순금이라든지 순금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18K 제품들이라든지 금속 주얼리 같은 경우는 팔았을 땐 돈이 됐는데, 이상하게 다이아몬드는 이제 팔면 돈이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매입 상담을 할 때는. 근데 저희는 이제 판매 상담을 할 때는 사실 정말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웃으면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상하게 매입 상담을 할 때는 이제 과거에 이제 좀 국내 시장에 좀 안타까운 역사, 뭐 주얼리의 역사라고 한다면 좋지 않았던 게 이제 많이 돌고, 그 다음 가격 방어가 안 됐던 것들을 뭐 마치 국제 기준처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우리 선배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잘못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무지했던 부분들, 또 많은 정보가 이제 오픈이 안 돼 있었던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환급성에 대해서 좀 피해를 좀 보셨던 분들이 좀 꽤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8년도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복수 감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기초가 그때쯤 잡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인스크립션 넘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한테 이제 있는 주민번호처럼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에도 이제 일련 넘버 같은 게 있거든요. 인스크립션 넘버라고 해서 그걸 표기하기 시작한 것도 이제 거기에 출처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는 것도 이제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년. 그러다 보니까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다이아몬드 시장이 좀 사실 제대로 자리가 좀 안 잡혔었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제 정품 시장이라고 하죠. 저희가 표현을 정품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GIA 이제 미국 보석 협회 거를 이제 가지고 전부 다 다이아몬드 등급을 정해서 여기에서 정한 등급을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등급에 맞는 가격을 매기는 걸로 해서 그 가격 책정이 됐던 걸 가지고 이제 움직이자라는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GIA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전 세계 주류인 이제 GIA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이제 비주류로 통하는, 지금 뭐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A가 주류가 됐다고 합니다만, 그동안은 이제 보석에 대한 감정 기준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고객님들이 좀 다이아몬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제 판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이제 많이 이렇게 고객님들이 좀 물어보시는 게, 사장님 다이아몬드를 팔면 돈이 안 된다는데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연 내가 구매하는 다이아몬드가 과연 가격 방어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오히려 내가 사는 다이아몬드가 진짜 빛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진짜 좋은 다이아몬드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중에 이거 팔면 돈이 될까요? 차라리 다이아몬드 말고 금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는 거예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 심리를 제가 오늘 완벽하게 지워드릴게요. 뭐 다이아몬드 이러면 이제 뭐 분야별로 뭐 어떻게 뭐 희소성에 대한 가치다, 아니면 뭐 의미적인 가치다, 뭐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다, 이거 다 떠날게요. 오늘은
오늘 제가 이제 짧은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다이아몬드가 과연 환급성이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순금처럼 재테크까지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는요, 팔면 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인플레이션 해치 상품인데 당연히 되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돈을 찍어내는 만큼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돈을 찍어내는 만큼 얘가 양이 많아지니까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치를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뭐 각 나라든 어디든 이제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실제적으로. 자,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해치를 하느냐, 순금처럼. 순금이 과거에 이제 뭐 2만원, 3만원 할 때도 있었고, 뭐 5만원 할 때도 있었고, 또 10만원 할 때도 있었고, 지금 뭐 이제 30만원 돌파를 해가지고 순금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뭐, 테크에 성공을 했다는 분들도 꽤 많죠.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테크에 성공하셨다는 분들은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해봤지만 많이 안 계셨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테크에 성공까지 하셨던 분들도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뵙기는 합니다만, 차이는 뭐냐면, 고객님들이 이제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제 학자도 아닐 거고, 그리고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좀 순금, 뭐 18K, 14K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갖고, 이제 내 자산이 이제 투입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유지가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기억을 합시다. 많은 이제 보석을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판매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영상 정보를 이제 요즘은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이제 포시라는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가지, 이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설정을 하는 네 가지를 가지고, 컬러 등급, 그리고 뭐 컷 등급, 그리고 클래리티, 이제 안에 내포물 등급이라고 하죠. 그거랑 이제 캐럿 웨이트라고 해서 이제 사이즈, 이제 뭐 나는 3부를 할 거다, 5부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네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거보다, 그거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정원이에요. 감정원. 보석을 실제 감정 데이터를 뽑는, 리포트를 뽑는 이제 감정원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내 다이아몬드가, 내가 구매한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일단 무조건 감정원은 GIA 걸로 하시면 돼요. GIA 걸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GIA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면, 감정원에 대해서, 만약에 금으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GIA가 순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99.99짜리 순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돈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 기축통화라고 이야기하는 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외에 감정원들이 있죠. 국제적으로도 뭐 HRD라든지 뭐 IGI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의 EGIL이라든지, 그리고 국내에 있는 우땡, 현땡, 중땡,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감정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감정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좀 많은 좀 비판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남을 좀 험담하는 건 좀 싫어서, 저도 이제 그거는 이제 천천히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어디까지 이제 정보를 오픈을 해야 될지는 제가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제가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다이아몬드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급성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거 하나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다이아몬드에 대한 첫 번째 사이즈는 무조건 3부 이상. GIA에서 감정을 이제 2부 때도 하고 있기 때문에 2부도 괜찮아요. 최소 다이아몬드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이즈는 2부 이상을 한다. 캐럿 웨이트. 이제 사이즈는 무조건 2부 이상. 3부 밑으로는 국내에서 이제 저희 업자들도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이제 판매 시장과 매입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이유도 제가 이제 좀 다음에 이제 감정원 설명하면서 이제 유통 과정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딱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것만 생각하자고요.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 포시에 대해서는. 포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무조건 2부 이상, 사이즈는 2부 이상, 그럼 3부부터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준은 3부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가진다.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에는 컬러리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색 등급이라고 해요. 약간 노란 거는 이제 니어 컬러리스 등급이라고 하는데, 무색 등급에 이제 F, E, D, 그러니까 D, E, F 이 세 가지만 가장 컬러가 깨끗한 흰색인 D 컬러와 그 다음에 조금 탁한 D보다 조금 탁한 이제 E 컬러, 그리고 이제 백화점 스탠다드라고 하죠. 이제 사실 이제 명품에서 이제 F 컬러부터 이제 사용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 F 컬러. 그래서 컬러는 무조건 컬러리스 라인 안에서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부 이상, 그리고 클래리티 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최소 SI급 이상은 이제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석으로서 빛에 대한 영향이 크게 이제 육안상 식별을 이제 많이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를 볼 수 있는 건 SI 등급부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최소 SI1 이상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환급성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데, 실제적으로 보석에 대한 커팅, 이제 포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커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다이아몬드는 커팅을 가지고 이제 빛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의 빛을 결정을 하는 게 커팅이란 말이에요. 커팅을 보는 등급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깎아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율이 이제 명확하게, 그 프로포션이라는 비율이 명확하게 떨어지느냐, 맞게 했느냐, 공차 안에 들어가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엑설런트, 우리가 옛날에 수우미양가라는 이제 그런 거 있었으면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프로포션을 무조건 그 다음에 이렇게 비율 대칭이라 그러죠. 반 잘랐을 때 이게 5대5가 나오느냐, 이 비율에 대한 것도 엑설런트 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마라는 걸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면이 부드러운지에 대한 이제 그걸 보는 기준에 대한 이제 그 연마 상태를 보는 이제 폴리시라고 해서 연마 상태를 보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드러운 게 깨끗하게 이제 연마가 된 게 좋겠죠. 그래서 엑설런트가 세 가지가 있는 걸 무조건 선택을 한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포시가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컬러가 이제 컬러리스 라인 D, E, F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커팅에 대한 등급은 무조건 트리플 엑설런트만. 하나 빠지면 이제 베리굿 커팅이 되는데, 그 베리굿 커팅조차도 국내에서는 나중에 매입할 때 이제 그 페널티라고 하죠. 그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나요? 그 페널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합니다. 한 등급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 자산 가치를 보호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4C에서 3부 이상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트리플 엑설런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이즈가 3부 이상이고 커팅이 이제 트리플 엑설런트가 돼야 되고, 그리고 클래리티 등급, 이제 내품물 등급 무조건 SI1 이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색 컬러리스 라인의 DEF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등급 평가를 하는 게 사실 한두 가지가 더 있어요. 예,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네 가지 4C만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거 하나는 오픈을 해드릴게요. 플로리언스라고 하는 형광성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자외선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컬러 자체에 대한 컬러 체인지 변화가 있는지, 좀 어떤 거는 파랗게 변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할인율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정해지는 건데, 페널티가 또 적용이 많이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외선을 이렇게 딱 받았을 때 이제 색깔이 좀 변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약간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원래 이제 수입 단가의 할인율이 좀 낮은데 좀 정상 가격을 받고, 이렇게 좀 나중에 이제 고객이 이제 되팔로 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좀 무책임하게 좀 책임을 좀 못 져드리는 좀 그런 상황들이 꽤나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포시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내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이제 방어가 되는 거, 그리고 무조건 GI 꼭 기억하세요, 이거. 그리고 어떤 이제 마스터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고객님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국내 모 감정원 거는 이제
구매를 했을 때 나중에 백으로 했을 때 10%밖에 안 빠지던데요 라는 얘기가 있어요. 판매를 할 때 이제 10%만 빼고 무조건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말장난이거든요. 최근 이제 국내 다이아몬드가 최근 20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20년 전보다 오히려 가격이 50%, 60% 정도가 빠져 있는 가격이에요. 판매 가격이 5, 60%가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매입까지 들어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고객은 이제 좀 6, 70% 정도의 페널티를 이제 입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왜 10%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판매 기준 시세예요. 우리 고객 판매자들이 이제 우리 고객님들한테, 자, 이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판매를 할 때 10%밖에 안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GI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빠지는 다이아몬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 거와 이제 국내 감정원 거와 이 GIA를 이제 환급성에 대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급성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점점 빠지면 빠지는 데 있어가지고 90% 주면 뭐 하냐는 거죠. 1000만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10%가 빠지면 고객은 9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매를 했을 텐데, 나중에 팔러 왔을 때 판매 단가가 500만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10% 빠지면 고객이 가져가는 거는 실제적으로 400만원대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GI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를 가보면 30%가 빠져요, 뭐 40%가 빠져요, 뭐 GIA는 뭐 국내에는 감정원이 없기 때문에 해외를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GIA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물가가 상승이 되는 만큼 다이아몬드 가격이, 국제 다이아몬드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게 증명이 돼 있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했던 금액이 1000만원이다. 세월이 지나면 얘는 200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1500만원이 되어 있든 2000만원이 되어 있든 그때 당시 판매 시세에서 20, 30%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가격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산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환급성 딱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마십시오. 그냥 GIA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감정원은 다른 감정원 절대 보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저를 믿으셔도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국내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국내 거 같은 경우에는 판매 상담 자체를 제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구매할 때 기분 좋게 구매를 하신단 말이죠. 고객님들이 너무 예뻐요 하고 이제 정말 구매를 기분 좋게 하셨는데, 나중에 다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안 벌었으면 안 벌었지, 좀 그렇게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건 좀 안 하고 싶다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판매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다이아몬드에 대한 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스브 다이아몬드, 작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 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오늘은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지금 18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몬드에 대한 환급성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환급성 분명히 지켜지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에 대한 기준 자체는 무조건 4C 기준에 무조건 트리플 엑설런트, 그리고 무조건 컬러리스 라인, 그리고 SI 등급 이상, 그리고 사이즈는 무조건 3부 이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감정원 기준 자체를 공신력 있는, 국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GIA, 말 그대로 기축통화 같은, 순금 같은 GIA 거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외국 거 이렇게 뭐 공부한다라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가격이 이제 국내 거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죠.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좀 저렴한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드릴게요. 아무래도 정품이 가격이 비싸죠. 불량품은 가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벤츠 S클래스를요 벤츠 C클래스 가격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고객님들이 같은 캐라수, 뭐 예를 들어 1캐라 같으면 나는 뭐 얼마에 했어 하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좀 부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자산을 보호를 해주는 다이아몬드는 사실 GIA밖에 없다. 물론 순금 가지고 장난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조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을 좀 최대한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좀 만나셨으면 좋겠고,
생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트에서 사면 400원, 500원 밖에 안 하는 생수가 편의점을 가면 이제 아무래도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받죠. 그리고 이제 조금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거보다 더한 가격을 받을 거니까, 아마 보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장소를 정해야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좀 만나셔서 이렇게 좀 이제 구매를 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영상을 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20분 가까이 흘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야기는 또 좋은 이야기들을 다음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얘기가 좀 두서없이 좀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뭐 실수도 많고 영상 편집도 못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원테이크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도 공부도 좀 많이 할 테니까 좀 예쁘게 좀 봐주시고요.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